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과 인력 등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목포시는 버스 회사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산자부가 지자체들을 상대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설명회를 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공동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건물 철거 공사도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 보상도 일부 마무리되지 않았고 철거 공법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경북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맞기부했습니다. 영호남 상생연력을 굳건히 하는 건 물론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임금 체불에 이어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을 중단했던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모든 재산과 인력, 장비를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영을 포기한다는 선언인데요. 목포시는 버스 회사의 부채가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태원여객 유진운수가 시내버스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원유진은 목포시에 공문을 보내 보유한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노선 일부 통폐합과 사주의 급여 일부 반납 등 경영 개선책을 내놨지만 목포시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기부 체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영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목포시하고 목포시에서 또 퇴짜를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내려놔본 거예요. 이제 버스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목포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버스 회사의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했던 경영권 포기는 끌어냈지만 목포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부 체납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을 인수받을 경우 버스 회사가 보유한 부채 등도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회사 측은 그동안 누적된 부채가 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채가 사포한데 있어요. 그 부채가 다음 부채는 우리가 시에서 갚아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좀 알아보고 다시 검토를 좀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목포시는 갑작스런 기부 체납 통보를 한 버스 회사 측에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버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지자체들을 상대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국내 전략 산업 중 가장 유망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컴퓨터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3%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최대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전선을 구축한 광주 전남은 혁신도시 한전 유치 때처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문가들은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아리백 기반 시설을 강점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리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인프라 강점과 즉각적으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산업 용지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제고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이번 달 유치 신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에 최종 부지가 선정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건물 철거 공사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피해를 입은 상인 3분의 1은 아직도 보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철거 공법을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전면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돌입해 내년 연말쯤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시공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주변 피해를 어느 정도 저감을 할 것인가를 다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체사를 선정을 한 게 독일에 있는 페리사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철거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건물 기둥을 다이아몬드가 박힌 쇠톱으로 자르는 이른바 DWS 공법은 콘크리트 가루가 상가 쪽으로 쏟아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상가에 시멘트 가루 날리고 온 동네 콘크리트 가루가 눈처럼 내립니다. DWS 방식은 절대 결사 안 됩니다. 광주 서구청은 기둥의 경우 단면이 1m가 넘어 DWS 공법 적용이 불가피하고 비산먼지 가림막들을 촘촘하게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붕괴 사고로 피해를 본 상가 87곳 중 30여 곳은 아직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는 생존권을 잃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 상인들을 외면하고 이에 대해 서구청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을 해주셨고 혹시 지금은 그분들한테 상가분들에게 혹시 여기서 더 이의가 있느냐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얘기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해둔. 사고 발생 1주기를 맞는 내일 현장 인근에서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동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에도 건설 현장의 무리한 속도조는 여전하다며 하루빨리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발주자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인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맞기부를 통해 영호남 상생 협력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상호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록 전라남도지사가 농협 전남도청 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기탁서를 작성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시각 농협 경북본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전라남도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합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상호 기부는 영호남의 상생협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호남 상생의 뜻을 살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고향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바라는 뜻에서 전남과 경북은 지난해부터 영호남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동서간 벽을 허물고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도민 간의 돈독한 우애도 만들고 영호남 화합도 만드는 동시에 서로 부자도 되는 그리고 특산물도 팔아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남 경북도지사의 이번 막기부는 자칫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띱니다. 해저터널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3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총 연장 7.31km, 해저 구간 5.93km의 4차로인 해저터널에는 총 사업비 6,9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터널이 개통되면 기존 70분 소요되던 여수 남해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부하는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책 읽는 전남 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를 통한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시작으로 전남 교육의 대전환과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서 인문교육 기반 확산을 위해 초중고 학교별로 전남 독서 인문학교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한 맞춤형 교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전남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꾸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광주 학동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이 용봉 캠퍼스에 새 둥지를 틉니다. 전남대는 지난 연말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 간호교육관 증축 사업이 2023년 교육부 국고 신규 시설 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증축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대학에 자리할 미래 간호교육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용봉 캠퍼스 내 치의학 전문대학원 기초교육관을 증축 리모델링해 8,5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여수에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립하겠다는 전남대 입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은 오늘 여수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방침이 의대 신설이 아닌 증원이면 전남대병원 분원의 여수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분원 위치는 평생교육원이 있는 국동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의대 신설 없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의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과 화순 경계 산지에서 무게 415g의 희귀 형태 산삼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순천시와 화순군 경계 산지에서 한 등산객이 무게 415g의 산삼을 발견했으며 색상과 형태, 크기, 향 등이 국내 산삼과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 가치가 6억 8천만 원 가량으로 추정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산삼이 1000년 전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 것과 비슷한 형태이며 충북 첨단 원예센터와 충북대 분석 결과 사포닌 성분 중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인 RG3 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성암복지문화재단이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오늘 학자금 수여식을 열고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54명에게 학자금 9,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성암복지문화재단은 학자금 지원과 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 등 약 9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직원들이 949만 5,320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